Time after time, I've done my sentence, but committed no crime. And bad mistakes, I've made a few. I've had my shell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I need to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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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명장 되시기 전부터 사실 유명세를 탔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1999년도에 우리나라의 급발진이 이제 뉴스만 들으면 막 나올 때. 급발진 사고. 예. 저는 이렇게 딱 보면서 전문가 요즘도 간간히 그런 그래서 나오죠. 보도가 나와요. 네. 이제 그걸 보면서 이렇게 급발진하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자동차가 컴퓨터화되고 전자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좀 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예. 저거 내가 한번 밝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IMF 때고 남들은 다 땅 사러 살 때 저는 차를 5대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차를 사요? 뭐 소나타, BM 그랜저 막 이런 차들 있잖아요. 급발진 났던 차들. 그래서 제가 한 5대를 사가지고 보험 들어가지고 일산에 여기 공영주차장 그때 돈 안 받았어요. 밤에 와가지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공장에서 실험하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하고 있었죠. 근데 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도 그랬어요. 아니 메이커에서도 안 하고 또 에타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했다는데 예. 그리고 누가 상도 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 돈 들여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무슨 실험을 하신 거예요? 급발진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들. 왜냐면 제가 맨날 차를 고쳤잖아요. 고치다 보면 혼자 RPM이 와 올라가고 5,000 올라가서 안 떨어진 차도 있었고 또 혼자 가다가도 뭐 3, 4천 오르락내락 하는 차도 있었고 저는 이런 걸 많이 해서 그걸 제가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이제 부품을 교환했지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기나는 사실은 그때까지 파악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데이터 정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 이런 현상, 원리가 이러니까 이런 현상들 하면 어떨까. 이런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보면서 결국 석 달 만에 그걸 찾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국가기관에 가서 얘기했더니, 제가 완전히 무시당했죠. 문전박대 당했는데. 왜냐면 제가 명함을 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명장도 아니고 카센터 사장이에요. 왕 카센터. 그렇겠죠. 대표, 기능장 박병일 이건데 이거 보는 순간에 그분은 완전히 저를 무시했어요. 아니 저희 박사들이 한 30명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못 찾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다못해 저한테 커피도 한 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문전박대 당하고 결국은 이게 월간 카드 잡지 8주년 기념회에 제가 거기 원고를 쓰고 있었으니까 예. 그걸로 이제 나가면서 SBS에서 그때 자기네 가면 취재하고 싶다. 보여달라. TV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급발진을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시연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메이커나 학계에서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해외에서 쌈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 그런 데서 실제로 몇 번 보여줬죠. 재현되는 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를 조금 급발진하면 제 이름 떠오르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 됐고. 근데 그 대목이 또 한편에서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거리인 게 네.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급발진이 사고로 이어지면 이게 이제 각종 또 소송으로까지 번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가려야 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걸 판정해 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 뭐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데서는 급발진이라고 판정을 내린 사례가 아직 없지 않나요? 없죠. 그래서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도 없지 않나요? 지금 이제 한 건 있죠. 한 건 있나요? 예, 한 건 있는데 그건 이제 수입차 쪽이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건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또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예를 들면 생각하시면 핸드폰 쓰는 사람이나 컴퓨터 쓰는 사람은 뭐 작동하다가 작동 안 될 때 있어요. 멈춤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먹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안 돼. 아무리 풀어도 안 되는데 배터리 뺐다 끼면 정상. 그런 경우 그다음에 많죠. 컴퓨터도 저는 뺐다 끼면 정상. 예. 다시 재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컴퓨터, 스마트폰 같은 기능이 자동차에 몇 개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일본 기본적으로 한 20개 있어요.
스마트폰 기능이. 근데 고급차일수록 뭐 50개에서 100개까지 있어요. 아, 그런 그래요? 기능들이. 그러면 이 스마트폰 기능이 1개짜리하고 만약에 100개짜리 이 고장날 확률이 100개짜리 분명히 많죠. 그걸 이제 뉴스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동안에 급발진 뉴스를 다시 되돌려보면 2000시 이상 차가 맨날 뉴스에 나왔지 2000시 이하 차는 뉴스에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예. 결국 뭐냐면 고급차일수록 컴퓨터는 많고 전자가 많고 전자 컴퓨터 장치가 많을수록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전자를 쓰는 한 급발진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급발진이 그러면 안 생기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줄이는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일단 우리 사람들 보통 시동을 한 번에 부르는 걸죠. 부르는 걸면 전원이 한 번에 확 들어가기 때문에 흔히 공학적인 용어에 서지 전압, 또 순간적으로 높은 전압이 발생돼요. 그걸 줄이려면 시동 두 번에 나눠 거는 거예요. K타입은 한 번에 불은 걸지만 한 번 일단 넣으면 계기판에 불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기판 불 꺼지잖아요. 그다음에 좀 있다가 아, 네. 꺼지나요? 전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 해봐서 그래요. 한번 이렇게 넣었다가 계기판 경고등 들어와요. 그럼 좀 있으면 꺼져요. 아, 그러니까 그 키를 꽂고 반만 일단, 돌린 예, 반만 상태에서 돌리면, 예. 그 상태를 그냥 유지하라 이거예요? 예, 그럼 경고등이 쫙 들어와요. 켰다가 꺼져요? 예, 경고등이 탁탁탁 꺼져요. 그럼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요. 그다음에 요새 보탕 타입이 있잖아요. 보통 타입. 예, 브레이크 밟지 말고 눌러요. 보탕 한 번 눌러요. 아, 그러면 내비게이션 같은 게 쫙 나오잖아요. 예, 예. 지도가 딱 나올 거예요. 예. 그런 거 그러고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면 돼요. 요거만 해도 50%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동까지 가기 전 전자장치를 먼저 켜라 이 네,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전원을 나눠서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네. 시동을 걸어라. 네, 스파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시동을 걸었을 때 요즘 아마 시동 걸으면 아마 1000 정도 올라가 RPM이. 그러면 한 800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출발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그거는 예열하라는 건가요? 네, 예열하라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 엔진 매열을 한다고 아니, 그러잖아요. 명장님 지금 이게 우리 이 방송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쏟아내셨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집요하게 묻지 않을 수가 예, 없어요. 예,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급발진이 아직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정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명장님은 아무튼 위험성이 있다 네, 있죠.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시동을 걸어라라고 네. 주장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만약에 내 차가 이런 것도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거 또 달라요. 만약에 내 차가 급발진 됐다. 그럼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을 거냐 이게 어떻게 중요해요. 해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급하니까 한 번 밟으니까 안 들으니까 또 밟잖아요. 예. 한 번에 꽉 밟고 쭉 가야지. 그래서 속도를 줄여가야지. 급하니까 두 번, 세 번 밟잖아요. 그럼 엔진이 진공이 떨어져서 그렇게 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급발진 한 사람 꼭 이러잖아요. 엔진 RPM 올라가고 브레이크는 딱딱해서 돌덩이 같았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차가 갑자기 급하게 가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나누지 말고 꽉 밟고 가야 돼요. 근데 그래야- 밟아도 안 쓰는 게 급발진 아니에요? 안 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그래도 힘을 줄이잖아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두세 번 밟으면 안 돼요. 두 번까지는 가능한데 두 번 넘어가면 브레이크는 딱딱하고 안 아니, 들는다. 근데 막 갑자기 급발진상이 나타나면 무슨 정신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내가 갑자기 제어가 안 된다. 그럼 브레이크를 한 번만 꽉 밟고 어디에 좀 부딪히거나 예, 속도를 예. 줄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 생각하시면서 준비된 상태도 그걸 만나면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 남일이다 생각하고 만나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아무튼 제가 네. 다시 한번 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박 명장께서는 두 번에 걸쳐 나눠 시동 거는 법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브레이크를 꽉 밟을 것을 권고했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시기 네, 나름이고 네.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조금 아까 예열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상식적으로 오래전에는 특히 겨울철 예열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다가 네. 언제부턴가 특히 이 환경공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요즘은 자동차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예열 필요 없습니다. 공회전 하지 마세요. 이게 또 상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장에 준비 운동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분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준비 운동 해야 되잖아요. 자동차 똑같아요. 차를 세워놨어요. 엔진오일 모든 게 다 밑으로 떨어졌어요.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시동 걸면 그 엔진오일이 다시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다 충분하게 기계와 기계 사이를 적실 시간을 줘야 돼요. 이걸 안 주게 되면 기계끼리 좀 마모되잖아요. 가랑비에 못 젖는다고 조금 마모되는 게 소리 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엔진에 트러블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첫 시동 시에 엔진이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엔진이다 그러면 첫 시동에 몇 살이 없어지냐면 30년이 없어져요.
30%가 날아가는 거예요. 첫 시동이 그만큼 그만큼 과부하 중요합니다. 걸리는군요. 예, 그렇게 부하를 건데 워밍업도 안 하고 엔진을 순환단도 가보세요. 그럼 자동차가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워밍업 해놓은 동안에 그럼 그 공해가 나오니까 예, 예.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하는데 아니 그때 좀 나올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망가져가지고는 운행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아침에만 쬐끔 나와서 차가 정상이면 운행하는 동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으로 따지면 워밍업해서 기가 안 망가서 배출가스 안 나오는 게 실제로 대기 환경을 좋게 예, 하는 거지. 예. 아침에 그 잠깐만 안 나오고 나머지 운행 고장 나서 계속 난다라고 하면 합은 어디가 더 지급하게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처음 시동되면 RPM이 좀 많이 올라가죠. 네. 그때는 또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거예요. 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여름이면 그럼 안 해도 되느냐? 아니요. 봄, 여름, 가을, 가을은 1분 정도는 해야 되고요. 겨울 되는 3분 이상 해야 되는 거죠. 여름에도 조금은 해라. 네. 1분 정도 해. 왜냐면 오일이 올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겨울에는 디젤차는 5분. 네, 디젤차는 5분. 그 다음에 일반 차 같은 건 3분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은 1분 정도 해라. 그러면 엔진 50만 킬로까지 고장 안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밖에 일반 자동차 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할 게 뭐 있습니까? 예열. 그다음 아까 엔진 오일은요. 요걸 그 몇 방 킬로에서 갈아야 되는지도 또 사람마다 많이 예, 달라요. 메이커마다 다르고 차종마다 다르잖아요. 그건 아주 쉬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메이커에서 정한 키로수에 70에서 80% 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메이커에서 10,000km 가세요라고 권장했다면 7,000원이나 8,000원에 가라는 거예요. 더 일찍. 예, 더 일찍 갈아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고장 안 나게 하려면 70에서 80%. 제가 이거 다 실험해 본 거예요. 제가 그냥 오늘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 제가 그동안에 50년 동안 하면서 매일 저를 이런 실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답을 제가 얻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거 실험할 때 제가 유류시험검사에 다 보내갖고 데이터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전을 얌전하게 하면 8,000km. 나는 좀 밝고 가끔 언덕도 올라가 짐도 실어. 그럼 7,000km. 그럼 됩니다. 모든 오일은 똑같아요. 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모든 오일. 그렇게 가시면 자동차 고장 안 납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권장한 기준의 7, 80%에 좀 일찍 교환해라. 네. 예. 또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새 차가 나오잖아요. 차를 나오게 되면 썬팅. 예. 여자분들 썬팅 같은 거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해주는 거 있잖아요. 공짜. 공짜는 역시 안 좋아요. 이게 그 아니면 거기 이제 저기 자외선 차단율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열 차단율이 좋은 거, 예. 그 개인 돈 들여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바닷가라든가 강가, 산에 이제 주거지가 있잖아요. 그 차들은 꼭 밑에 하체 언더 코팅. 하체 언더 코팅 하는데도 언더 코팅. 예. 실을 한 번 하는 거죠. 물에 자꾸 닿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염화칼슘 뿌리든 뭐 하든 장마철 지나도 밑에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신 그 언더코팅을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무 재질의 언더코팅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왜 꼭 고무 재질이에요? 이게 오래 가거든요. 아. 예. 그리고 다른 거에 강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냥 뿌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약해갖고 예, 또 예. 그 부식에 도움을 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고무 재질의 이제 그걸로 하라. 요거는 모든 차가 아니라 바닷가나 강가나 이렇게 물을 자주 접하게 되는 차량일 경우. 그렇죠. 아니 근데 모두 하는 게 좋은데요. 바닷가나 강가나 산에 있는 거는 필히 해라 이런 얘기죠. 네. 네. 썬팅하는 거는 자외선 차단 때문에 필요한 거죠? 네. 자동차의 그 어떤 정비 문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그러면 대신 에어컨은 더 시원할 수 있고 연비도 더 좋아져요. 아. 왜냐면 에어컨을 이제 그렇죠, 햇빛 안 그렇죠. 되니까 많이 틀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그 최신 차일수록 또 각종 옵션 장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옵션에서 굳이 옵션이 꼭 필요한 건 있죠. 근데 요새는 뭐 기본으로 달리는데 뭐 ABS라든가 에어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필요하죠. 브레이크, 또 네. 안전장치. 안전거리. 그런. 나머지는 굳이 뭐 썬루프라든가 썬루프 사실 차가 만약에 굴렀다든가 이럴 때 안전에 안 좋거든요. 사실은 썬루프가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더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차들은 썬루프 안 달잖아요. 네, 그래서 에어백하고 ABS만 있으면 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고장도 그만큼 나봐야 예, 돈 얼마 안 들어. 근데 옵션이 많으면 고장 나면 그만큼 돈도 들어가니까. 겨울철에 대비해서 이 카시트의 열선이라든지 뭐 핸들 열선 이런 거는 좀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죠. 왜냐면 히터 틀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공기가 순환돼 안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히터 틀면 되죠. 그 실내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팁을 드린다면 사람은 요새 물 생수롭게 마시고 이제 공기 정하게 틀잖아요. 근데 차의 실내 바닥에 매트에 있는 그 먼지 얼마나 청소 한번 하세요?
그냥 세차할 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는 잔먼지 신발에 신었던 거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날 침대에 이렇게 늦잠 자다 보면 햇빛에 쫙 붙이면 먼지가 촉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이게 차에서 우리 신발 신고 타는데 매일 차에는 그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겠네요. 그거다 에어컨 틀고 히터 틀면 그 안에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그걸 내가 다 마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 청소로 깔끔하게 한 번씩 청소하는 게 내 건강을 위한 거다. 네. 이거 꼭 상식적으로 매트 꼭 청소. 네. 옵션 달 생각하지 말고 매트 네. 청소해라. 예, 맞습니다. 네. 네. 또 요즘에 화두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막 뭘 선택해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제 뭐 솔직히 친환경이다, 환경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뭐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소차도 얘기하는데 수소 전지차.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 안전 확보가 좀 덜 됐잖아요. 수소차 마찬가지고 전기차도 또 하는 배터리가 고장 나면 국산차는 2,400만 원, 그다음에 수입차는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수입 들어가는 거고. 배터리 값만. 네. 근데 또 만약에 수소 자동차는 그 저거만 해도 한 4천만 원 들어가니까 어떤 가성비로 따지면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또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물 같은 데 지나가게 되면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안전하지는 않는 건 맞거든요. 이제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다음에 충전할 때마다 뭐 하면 사실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또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은 뭐 화재건이라든가 폭발의 건에 대해서는 아직 완벽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약간의 그런 위험이 있는 건 다 아는 거니까 전고체 배터리라거나 화학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좀 전기차 같은 거 기다려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좀 더 환경적으로 아직 하면 일상적으로 판매되는 것 중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전고체 배터리 아직은 안 나왔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냥 가솔린과 디젤은 그냥 마음 놓고 타셔도 돼요. 왜냐면 요새 디젤차 매연 많이 나온다고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겠는데 요새 요수수 요새 많잖아요. 예. 요수 넣는 차 가서 보세요. 매연 나오나? 안 나와요. 그다음에 가솔린차도 워낙 그 컴퓨터 학습제하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만큼 좋아진 거거든요. 그다음에 LPG차도 요새 너무 좋아졌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공해도 공해지만 네. 이제는 화석 연료를 아예 쓰지 말자. 네. 이쪽으로 시대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청자들 주머니 사정 경제적인 문제 얘기해주고 그리고 정비적 측면에서 정비적인 표급 돈 들어가는 걸로 따져보면 굳이 아직까지는 내가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가는 게 원칙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이것 들어요. 역시 박병일 명장의 생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역시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50년 동안 이렇게 누구보다 앞장서 공부하고 그걸 또 체계화하고 데이터화하고 정비 매뉴얼로 만드시고 책도 쓰시고 뿐 아니라 학교에서 후학도 가르치시고. 네. 제가 이제 대학에 한 6, 7년 정도 했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왜냐면 근데 한계는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저의 방식대로 손에 정말 내가 수박을 설명하면 상대 학생들도 같이 수박을 똑같이 그려주게 해야 되는데 나는 수박 설명하는데 걔는 참외를 그리거나 사과를 그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제가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주고 공학적인 것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커리큘럼하고 또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주고 싶었는데 못 주는 부분이 학교 강의에 다니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죠. 근데 아이들한테 학교 강의뿐 아니라 또 전국의 강연도 많이 하시고. 정비사들한테 그죠. 정비사들한테 제가 4차원 정비 교육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4차원 정비가 뭐예요? 아니 그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배울 때는 1차원 정비 눈으로 보고 이거 망가졌네, 찌그러졌네 이렇게 색깔이 변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2차원은 소리 듣고 고치는 거. 그 옛날에는 그냥 소리만 듣고 맞추는 걸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그 소리 듣고 고치면 기준은 아니에요.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모든 게 이제 컴퓨터가 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센서에서 데이터 보여주면 그걸 보고 의사처럼 진단하는 거죠. 그게 3차원 정비고요. 그다음에 4차원 정비는 우리가 핸드폰을 뭐 가전제품 쓰지만 거 장점, 그 장점 있는 거, 단점도 있고요. 그거처럼 어떤 시스템은 무슨 문제 이렇게까지 예측을 해서 정비하면 4차원 정비다라고 했는데 그 아까 급발진인 것처럼 계속 알겠습니다. 데이터 해가지고 그걸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바로 그 3차원, 4차원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런 정비를 또 정비 기술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네. 뿐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명장분들이 모여서 좋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신다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섬에를 놀러 갔어요. 어느 정도 저도 하니까 좀 여유 있게 섬에 놀러 갔는데 뭐 슈퍼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계시길래 할머니 저 물 좀 얻어 먹을 수 있네요. 와 이렇게 했는데 물을 떠다 주워서 먹고 있는데 방에 문을 열려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방에. 네. 내가 잘못 봤나? 응.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쥐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아유,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이 와야 되는데 육지에 가서 아직 안 와가지고 저 쥐구멍이 있는데 맨날 저기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해서. 구멍 막으면 될 텐데. 아니, 할머니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몇 명 모인 사람들 한 50명 처음에 얘기해가지고 야, 우리 섬에 봉사하러 다니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한 1200명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한 13년 동안 저희는 육지는 안 해요. 육지는 제가 안 해도 할 사람들 많으니까. 섬 지역만. 섬 지역만. 인천의 용진군 섬쪽만. 뭘 해주시는 거예요? 가서 도배, 장판, 아까 그것처럼요. 보일러 수리하고 농기계 수리해주고 또 미용도 해주시고 또 아이들 제과 제품 빵 하는 것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가전 제품도 고쳐주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 이런 거 잘 고쳐주시나요? 자동차 하니까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런 것도 약간 공짜로 고쳐주시고. 예, 그럼요. 예. 저희가 이제 부품을 그래서 미리 이제 보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서 뭐가 어떤 차 무슨 문제 있나 준비해가지고 가서 고쳐주죠. 옛날 50년 전에 비하면 진짜 지금의 차는 최첨단화되고 발전했잖아요. 네. 고장률도 그만큼 떨어졌죠. 요새 차 너무 좋았죠. 대한민국에 이게 제가 가끔가다 메이커인데 쓴소리는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말 최고다. 그렇죠. 왜냐면 50년, 남들은 100년 된 기업들인데 우리는 50년 역사를 가지고 100년 된 기업하고 경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그렇게 순위에 밀리지 않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관리만 잘하면 자동차 뭐 20년, 30년, 네. 50만 킬로. 네. 이건 뭐 기본인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한 5년 타면 이제 차 바꿀 때 되지 않았어. 이런데 요새 5년 된 누가 차 바꿀 때도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만큼 뭐 고장도 안 나고 기껏해야 뭐 엔진을 갈고 부등에 갈고 미션을 교환하면 그냥 다닌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자동차 정말 좋아졌다. 품질을 예전에 보면 너무 좋았다. 난 예전에 미국 차 보면 너무 감동을 했거든요. 요새 미국 차하고 우리나라 차 비교하면 미국 차는 차도 아니죠. 한국 차가 더 좋아요. 그만큼 자동차 성능이 좋아지면 사실 정비 명장께서는 할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사람도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전기차가 나온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차 나온다 그래서 수차가 나오면 달라진 건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바디나 동력자가 같고요. 그다음에 엔진하고 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자화가 많이 됐잖아요. 이쪽 공부하면 부가가치가 더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기계적인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장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고장 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는 고치기 힘들 거고 그걸 내가 고쳐내면 부가가치는 더 있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되네. 공부를 해야죠. 네. 앞으로 목표가 있으시다면 그럼? 저는 그동안에 내가 내 가족, 내 자신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뭔가 목표를 향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명장이 되는데 지금까지 온 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술 명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는 내가 인간 명장이 되겠다. 인간 명장. 네. 앞으로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나 같은 후학들한테 좀 내가 더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서 저처럼 시행착오 많이 안 겪고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인간 명장이 되는 게 마지막 제 꿈이다. 이렇게 그럼 50년 동안 축적하신 그 모든 지식적 그 노하우를 세상을 향해 널리 퍼뜨리겠다. 이 말씀이군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박병일 자동차 명장께서 몇몇 가지 코치의 말씀 주셨습니다. 뭐 논란거리가 있는 대목도 물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뭐 안전에 관한 거면 조금 더 꼼꼼해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런 생각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